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하려면 제가 오늘 뭐 권리 분석 막 이런 거를 하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냐?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등기부. 이제 명칭은 등기사항 증명서. 그런데 현재 유효한 사항만 있으면 그거를 일부 증명서라고 그러고 예전에 말소된 것까지 다 보려면 전부 증명서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게 등기부를 띌 때, 이제 편의상 저는 그냥 등기부라고 할게요. 할 때는 그냥 말소된 것도 다 보게끔 전부 증명서를 띄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편제는 토지도 부동산이고 그 위에 있는 정착물, 건물도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를 볼 때는 반드시 토지 등기부도 봐야 되고 건물 등기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합 건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려면 간단해요. 그냥 호수마다 소유자가 각각 등재되어 있으면 우리 그걸 뭐라 그러자?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1호, 201호, 301호 소유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 건축법상 그게 보통은 다세대나 연립이겠죠. 그것도 어때요? 호수마다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잖아요. 상가, 우리가 뭐 구분상가라고 해서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호수마다 상가도 구분돼서 소유권이 각각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 상가도 집합건물이에요. 그게 통으로 한 사람 명의다. 이런 거는 집합건물이 아닌 거지. 그럼 그 상가는 뭘 해야 돼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떠야 돼요. 그럼 이제 질문. 자, 101호 소유자가 갑이야. 201호 소유자가 갑이야. 301호 소유자도 갑이래. 그럼 얘는 집합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좀 아까 이제 뭐 어떤 거를 하면 정의를 내려요, 저는. 원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외를 설명을 드려요. 그럼 좀 아까 집합건물이란 제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그냥 우리는 호수마다 소유자가 뭐래요? 각각. 같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제, 같거나 말거나 호수마다 소유자가 각각 등재되어 있으면 우리 뭐라고 그러자, 그냥? 그러면 얘는 등기법에 이 토지하고 건물을 집합 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을 못하게 해놨어. 원래 우리 부동산은 토지도 처분하고 건물도 따로 처분해서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론은 가능해요. 근데 집합 건물은 그렇게 놓으면 골 때려. 대지권을 등기하고 해서 그래서 아예 그냥 분리처분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집합 건물은 우리 뭐만 보자? 건물만 보는 거야. 그냥 건물만 등기만 띄면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어. 근데 건물에 표제부에 별도 등기 또는 뭐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 토지 등기부를 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되는지까지 오늘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으니까 그냥 우리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해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옆에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돼요. 내가 모르면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돼요. 예전에 제가 유료 강의할 때 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저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궁금하거나 막히면 옆에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 많은 걸 다 내가 공부할 필요 없거든.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공부하다 지쳐. 돈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구분해서. 그래서 집합 건물은 그냥 우리 통상 건물만 띄자. 그럼 등기부 봐야 돼요. 두 번째, 대장을 봐야 돼. 대장. 그래서 대장 건물이다, 건축물 대장. 또 토지다, 토지 대장. 그러죠? 이렇게 토지 대장. 그리고 얘가 집합 건물인 경우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지만 오래된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임새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내가 받으려는 이 단독주택이 이게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에요. 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정부 24시에 들어가면 다 뜰 수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야.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사항 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하면 인터넷으로도 열람 700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토지 이용 얘는 1,000원이야. 우리는 뭐예요? 잔돈폰에 목숨을 걸어. 그래서 토지 이음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공짜로 열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가 지금 이제 상업지역이냐, 일반 주거지역이냐, 일반 주거지역이면 뭐 전용이냐, 일반 주거지역이냐, 일반 주거지역 1종이냐, 3종이냐. 근데 이런 걸 내가 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 이게 우리가 공법인 거지. 그건 또 우리 경매와 별도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면적, 모양이 어떻게 된 건지, 도로가 얼마나 접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알려면 지적도를 보셔야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적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의 대부분의 투자하려는 건 뭐냐면 집합 건물일 거예요. 그러면 뭐만 봐요? 등기부, 건물. 근데 이제 그 등기부를 보는 것도 등기법을 배우는데 등기법이 겁나 조문이 1000조가 넘어요. 시행령까지. 그런데 그것만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 예규는 등기법에 나와 있는 조문보다 더 많아, 예규가. 그거 언제 다 공부하고 있어요. 대신 등기부를 자주 봐야 돼. 눈에 익어야 돼. 권리 분석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이 장벽이 등기부를 자주 안 봐서 눈에 익질 않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주 봐야 돼. 생각보다 권리 분석은 우리 경매할 때는 아주 심플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권리 분석하면 제가 1시간, 2시간 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권리 분석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대신 등기부를 자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를 딱 보면 눈에 팍 낯설지가 않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